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체 데포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체 강의 첫날 때 했던 이 실사체에서 반실사라 그러죠? 이거는 실사, 반실사, 약간 일본풍, 캐주얼, 완전 SD. 이제 실사 설명을 한 번씩 해보자면 생각보다 국내 판타지 게임에는 이제 거의 없고 약간 배틀그라운드 FPS 게임이라든가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외국의 완전 현지를 기반해서 만든 게임들이 많고 반실사는 판타지 우리 한국에 되게 많죠. 이제 로스트아크 같은 게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실사의 특징은 뭐냐면 실사체랑 거의 비슷한데 극미형으로 대폼이 된 거예요. 얼굴도 완전 인형 같고 완전 S라인. 인스타에서 보는 보정하는 몸매처럼 되게 이상적인 몸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 캐릭터도 근육이 진짜 더 과장되고 부각돼서 엄청 역삼각형으로 변해요. 실사에선 사실 남자가 엄청난 근육질이 나는 한 여자랑 남자랑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이쪽으로 대폼이 될수록 과장이 심해진다. 자, 그럼 일본풍을 볼게요. 요새 나온 게임에는 명일방주 같은 게임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녀 같은 체형이 많고요. 다리도 엄청 길고. 그래도 이때는 어깨가 넓거든요. 골반 쪽이 더 넓어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관절이지만. 그리고 여기서부터 특징이 얼굴이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이제부턴. 사실 반실사까지는 실사랑 거의 묘사가 비슷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얼굴에서 갑자기 확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몸의 묘사는 요새 트렌드는 반실사나 실사랑 거의 비슷한 묘사가 들어가는데 비율적으로 많이 과장이 됐어요. 미소녀 피규어 같은 체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반실사나 일본풍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캐주얼, 세븐나이츠 같은 게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달라지는 점은 눈이 엄청 커지겠죠. 뚱뚱한 체형. 예전에는 손발이 되게 커다란 그림체가 유행이었는데 요새는 진짜 주체관절 인형처럼 손발 작고 약간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 귀여운 느낌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먼저 SD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이 있겠고 다들 아시는 거의 2, 3등신 정도 되는 체형이에요. 완전 이제 얼굴이 커졌죠. 이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가고 제가 여기에다가 간단히 채색도 해보면서 차이점이 실루엣에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묘사 형태라든가 머리카락 같은 것도 한번 추가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신머리 그려보려고요. 이제 실사에서는 그림체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이나 디자인도 엄청 많이 어울리게 바뀌거든요. 이 그림체에 따라서 디자인과 헤어스타일 같은 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실상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울리는 이제 헤어스타일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요새는 앞머리 없이들 많이 다니잖아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저도 앞머리 없는 헤어스타일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앞머리 생기면 좀 귀여운 이미지가 되겠죠?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머리 입각해서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그려줘봤고요. 실사는 이렇게 해서 그려줘봤고, 반실사. 반실사도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 요새 일본풍에서 실사에 있는 부분을 가져오고, 반실사에서 일본풍에 있는 부분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딱 경계를 나눠서 하기보다는 내가 다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그림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조합해서 정말 이상적인 예쁜 그림체로 표현하려면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아까 레퍼런스 사이트 찾는 방법 얘기할 때 말했잖아요.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보아야 한다고. 다 배울 점들이 있거든요. 북미풍에서 아시아 서브컬처적인 요소들도 이제 많이 가져오는 것도 보이고, 그게 사람들한테 잘 먹히니까 가져오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반실사도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이제 일본풍부터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얼굴은 일본풍처럼 평면적이되 체형이나 의상 다른 게 디테일에서는 반실사처럼 묘사를 하는 걸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웠던 좋은 점들 이렇게 가져와서 제 그림체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연구하고. 이제 여기서부턴 너무 실사 같은 현실적인 실루엣으로 들어가면 살짝 밋밋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웨이브 같은 부분도 더 이렇게 과장해요.
옛날에 일본 미소녀 그림체에서 유행했던 요 더듬이 같은 거 아시죠?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막 되게 많이 보이고 그랬었는데 요즘 또 많이 안 보이죠? 그래도 계속 유행이 변하고 있는다는 얘기겠죠? 이 머리카락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디자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캐릭터의 컨셉을 이제 밑받침하고 꾸며줄 수 있는 요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앞머리 같은 것도 앞머리가 가려지는 정도라든가 어떤 앞머리를 해야지 어울릴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이제 캐주얼 여기서는 이제 좀 많이 과장을 해볼게요. 먼저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극대화를 해줄게요. 일본풍 그림체에서 나와도 되는데 이제 저는 좀 더 차이점인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미형의 그림체로 보여드려 봤어요. 캐주얼을 점점 과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 덩어리째 잘 보이게. 어깨가 좁으니까 이제 뒤에 있는 머리도 보이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게. 여기서는 제가 많이 묘사를 안 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묘사를 하게 되면 잔머리가 이런 식으로 막 묘사가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을 그려줄 텐데 캐주얼로 올수록 쪼개진 디테일을 생략하고 큰 실루엣으로 과장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이론으로 디자인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SD에서는 더 과장할 수 있겠죠. SD는 랜드로이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랜드로이드 피규어. 근데 SD도 보면 디테일해요. 랜드로이드 피규어 보면
왜냐면 요 실루엣 안에 쪼개지는 어느 정도 쪼개지는 디테일이 들어가도 잘 보이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지점을 한번 잘 찾아서 나만의 그림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하나 더 주자면 이쪽 면 있잖아요. 여기는 옆머리가 뒤로 넘어가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면을 이렇게 그래도 크게 묶어서 과장을 입혀서 대폼해서 그린다. 여기도 크게 묶어서 그리고 여기도. 근데 이제 얘네들은 잘게 잘게 쪼개지겠죠? 그리고 이제 얼굴 한번 채색해 볼게요. 반실사는 실사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설명하자면 얼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율입니다. 초실점 마냥 점을 한 번씩 찍어 볼게요. 이렇게 보면 뒤로 갈수록 이목구비의 비율이 가로 길이가 늘어난다. 실제로 요거는 요게 길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세로로 이렇게 길어져요. 근데 이제 반실사에서는 인형 같은 페이스를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더 짧아져요. 근데 여기선 더 짧아지고 여기선 더 짧아지고 여기선 더 짧아진다. 이 점을 염두해서 얼굴을 그려볼게요. 반실사에서도 자기 마음이에요. 이렇게 실루엣은 반실사 형태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묘사가 되게 플랫한 거죠. 이제 일본풍처럼. 이 정도로 넣고 여기는 얼굴 광대뼈랑 턱 근육 사이에 움푹 파여진 명암이 있는데 여기서는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을게요. 여기만 살짝
부분에만 음영을 깔아줄게요. 그러니까 반실sam은 아주 보정 어플로 보정이 되어진 엄청 이상적인, 살짝 비현실적인 형태의 그림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반실사풍 게임들 등신대를 한번 보면은 10등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엄청 작고, 엄청 얼굴은 인형같이 어리고 예뻐요. 또 유저들이 커스텀 할 수도 있잖아요. 한 거 보면은 이제 인형처럼 이목구비가 짧게 여기 중안부가 짧은 거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게 인형같이 예쁘니까. 그리고 여기 꼬리 정도? 지금 많이 러프하긴 한데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실사체와? 그리고 일본풍 해볼게요. 이제 이쪽부터는 사실 일본풍 캐주얼 레슨을 다 캐주얼이라고 퉁쳐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캐주얼 그림체가 재밌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부터 완전 현실에 없는 걸 그리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체형과 표현 기법을 조합해서 말이 되게 보이게 하고 뭐를 대중들에게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한다는 과정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사실 이제 일본 쪽 캐주얼풍으로 많이 그려보고 있긴 해요. 이제 일본풍의 특징 중 눈 표현. 이렇게 옆에다가 좀 하이라이트를 찍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입술 두께 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살짝 이렇게 루즈 정도 칠해줘요. 그리고 이 코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그림자를 주기보다 하이라이트 주면서 진짜 피규어처럼 보이는 묘사 기법을 요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아이홀 명암도 이 정도로 대비를 많이 주진 않고 살짝만 주고 있습니다. 캐주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다 비슷하긴 한데 눈이 더 크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동자 안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어울리게 묘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 했듯이 눈동자 그리고 눈꺼풀 등을 떨어주는 이 그림자를 넣고 대는 이렇게 살짝 밝게 올라오게 하는 거죠. 요거는 요 하이라이트가 밝은 부분이 왜 들어가냐면 눈동자가 옆에서 봤을 때, 우리 눈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반사광이 온다고 빛이 반사되는 걸 이제 엄청 극대화되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코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싹 묶어서 빛을 부었습니다. 아이홀은 이 정도?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에 명암을 넣어보면서 또 어떤 식으로 제품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빛을 하나로 크게 묶어서 제품한 거긴 하거든요. 한번 SD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점을 극대화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빛을
실사에서는 반실사 정도까지도 사실적으로 맞는 빛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실사에선 거의 그렇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형적인 대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빛들조차 캐릭터를 예쁘고 컨셉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 요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컨셉적으로도 꾸며주고, 이 게임의 아트풍을 정하기도 해요, 이게. 일본풍 게임들을 보면, 이렇게, 전체가 무지개색처럼 막, 여기서 이 색 나오고, 여기서 이런 색 나오고, 다양하게 넣는 방법도 있고, 모양을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선 뾰족뾰족 머릿결을 살린 느낌으로, 하지만 만화적인 느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뒤에 머리랑 앞에 머리랑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한 번 더 어둡게 해서 분리를 시킬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고, 난 어두워지는 게 싫다, 밝으면서 늘리고 싶다 해서 여기에 밝게 명암보다 공기원근법 느낌 나게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기선 그 두 개가 같이 나와요. 한 번 어둡게 하고 얼굴과 가까운 부분이나 어깨 쪽을 밝게 뺀다. 이 데포름이라는 게 그림체에만 실루엣적인 형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빛, 하이라이트에도 들어가고 디자인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모든 게 난 데폼이에요. 이런 데포름의 기법은 정말 다른 작품들을 많이 보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체 정하는 방법 추천드리는 건 일단 첫 번째는 목적에 따라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일본 서브컬처 시장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일본풍 캐주얼 SD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좀 더 콘솔 게임이나 실사 게임 제작 같은 걸 해보고 싶다 하면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목적에 맞춰서. 근데 보통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로 그리는 건데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면서 그거를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겹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형도 조금씩 칠해보고 있는데 채색 요거 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미리 보여드리자면 그 L 버튼을 눌러서 라쏘 툴, 올가미 툴을 활용해서 명암을 잡고 있어요. 라쏘 툴을 쓰면은 좋은 점은 브러쉬보다 이렇게 커다란 면적을 잡을 때 엄청 더 빨리 칠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싹 부어요. 그라데이션은 G 버튼 눌러서 그라디언트라고 하나요, 여기선? 싹 부어줘요. 그리고 스크린을 선택해서 다 뒤에 가선 다시 할 거라서 대충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요새는 일본풍까지는 요사이 정도가 되게 좀 많이 진지한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채색 묘사법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커다란 형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캐주얼 그림체에 어울리는 옷을 실사 캐릭터에게 입힌다? 하면은 코스프레 하려고 입은 것 같고 약간 유치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사 기반에 있는 디자인이 좋아 하면은
필사 쪽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면 더 어울리겠죠? 아까 기획서 제가 생각했잖아요. 어떤 그림체로 표현해야 이 컨셉의 의도를 최대한 잘 살릴 수 있을지, 어떤 그림체랑 어울릴지, 그걸 위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뒤로 갈수록 묘사가 단순화된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로도 내 그림체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라는 것. 이것에 관해선 뒤에 원화 작업을 하면서 소풍에 대한 이야기, 컨셉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데포름의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즉석에서 러프하게 시연을 해봤는데, 좀 더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얼굴 부분만 묘사한 데포름의 별 그림체예요. 실사, 반실사, 일본풍, SD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음영을 많이 살리고 이런 머리카락 같은 디테일도 이렇게 한 올 한 올 묘사하는 식으로 그려주고요. 여기는 좀 더 한 단계 플랫하게, 색도 좀 더 실제적인 느낌보다는 판타지적인 예쁜 색감을 살리려고 그런 식으로 좀 더 플랫하게 채색을 했어요. 일본풍부터는 이제 선화가 조금씩 생기고, 좀 더 하이라이트도 점점 하나로 커다랗게 생략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애교살 음영을 넣지 않고 여기도 생략한다. 코의 하이라이트도 그냥 콧대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묘사했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피규어처럼 좀 더 만화적인 느낌이 나죠? 이제 얘는 막 하이라이트도 막 꾸불꾸불 넣고 이런 것도 막 넣어보고 리본도 좀 더 깜찍하게 여기다 그냥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하나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채도가 높은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했고요. 이제 한번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보려고 제 그림들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반실사로 그렸고 이거는 반실사 체형이지만 한 단계 플랫한 채색법으로 그린 거고요. 이거는 좀 더 캐주얼한 데폼인데 이거랑 묘사 정도가 비슷하죠. 이거는 캐주얼 SD 느낌. 근데 이것도 꽤 디테일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은 다 밀도 높고 요 반실사에 캐주얼 옷 입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SD라고 모든 디자인이 다 생략되고 간단하게 큼직하게 데폼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곳에서는 밀도로 보여주는데 지금 이런 머리카락 같은 데서 진짜 크게 풀었죠. 묘사가 많이 없이. 근데 이거를
반실사 캐릭터가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실제 사람이 코스프레 한 것처럼 약간 유치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털 묘사를 한 게 사실 실제 털은 진짜 이렇게 하늘 많이 쪼개져 있겠지만 하나로 생략해서 대신 이 전체적인 실루엣을 털 느낌 나게 과장해서 표현을 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체의 캐릭터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어울릴 것인가? 내가 구상한 캐릭터는 어떤 그림체로 표현을 해야지 그 컨셉이 잘 표현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얼굴 각도별로 그리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얼굴형은 실사 기반이 아닌 미형적인 데포르메가 들어간 반실사 기반의 그림체입니다. 그래서 그 눈과 입 사이의 비율을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길다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고 가로로 긴 삼각형이 되고 점점 올수록 세로로 긴 삼각형에서 가로가 긴 삼각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사와 반실사 사이 정도로 잡았고요. 앞면의 얼굴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인 길이를 한번 보자면 먼저 여기에서 이마, 정수리에서 이마까지 오는 지점까지 한번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기는 SD 쪽으로 갈수록 위통수가 길어져요. 그래서 사실 실사보다는 좀 길 거예요, 이게. 입맛대로 설정해 주시고 자기 그림체에 맞게. 여기서부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맞춰서 나중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열 지점까지 보면 중간에 눈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한 번 더 중간을 나눠주면 코 밑이 됩니다. 더 캐주얼하게 하려면 여기에 간격을 더 좁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끝나고 한번 좀 더 캐주얼 얼굴형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가로의 비율. 여기 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각턱 올라오는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등 눈을 해주시는데 사실 실사면은 거의 이 간격이 비슷할 거예요. 눈의 가로 길이가. 근데 반실사일수록 코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코 간격이 살짝 눈 간격보다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 얼굴은 이 정도로 하겠고 옆 얼굴을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 이마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시작해서 뒤통수까지 그어줬고 여기에서 한 중간 되는 지점에서 턱이 나오고 귀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3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눈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위에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직선 써서 했는데 여긴 사실 그냥 브러쉬로 그리긴 했지만 형태가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정면과 완전히 측면은 1점 투시 한 면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1점 투시로 여기도 거의 1점 투시 해서 이렇게 요 면이 일로 이동했다. 그리고 여기 있던 면이 일로 이동했다. 가로의 측면 두상 길이가 정면 두상 길이보다 깁니다. 여기가 너무 짧으면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길어야지 입체적으로 인형같이 예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도를 위로 한번 살짝 올려볼게요. 푸시를 줘서. 푸시를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측면 간격이 짧아 보이네요. 이게 맞춰서 여기에서 가운데 십자선 눈이 오겠죠? 눈 그려주고 수직 중심선을 그어줍니다. 얼굴은 이런 원통형이기보다는 이 면과 이 면은 직선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진 않습니다. 곡선으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하면 되시는데요. 눈 모양을 이 선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넣고 안에 눈동자를 돌아가는 거에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도 눈을 그리는데 이게 돌아가는 것에 맞춰서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눈썹. 중앙선부터 콧대가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밑에서 보기 때문에 코 밑 면적이 보이고 콧구멍이 있을 거예요. 사실 선은 이렇게 그었지만 사람은 옆에서 봤을 때 턱 쪽으로 갈수록 각도가 이 정도 기울어져요. 이것도 그림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하는데 입이 여기에 가운데로 이렇게 위치하는 게 아니고 뒤로 살짝 빠진 걸 계산해서 이 정도 맞춰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턱 아이홀 쭉 한번 들어가고 나와서 광대 하지만 광대를 실제처럼 많이 이렇게 나오게 묘사하지는 않겠죠? 여자 캐릭터니까 광대는 좀 생략해서 둥글게 깎아주시고 밑으로 내리는데 이제 우리 턱을 한번 보면 이 보는 이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턱이 들어가요. 안으로 넣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입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다시피 지금 투시가 좀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딱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수질점이 위로 향하고 있으므로 이 중간보다 살짝 위로 가게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아래 각도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중심선 먼저 긋고 십자 그리고 눈을 맞춰서 그려주고 눈동자도 돌아가는 것을 맞춰서 이쪽을 또 보고 있어요. 그려주고 여기서 제가 직선에 조금 더 가깝다고 했지만 또 너무 직선도 아니고 살짝 돌아가겠죠. 살짝 한 이 정도 돌아가게 맞춰서 이 끝을 살짝 뒤로 그러면 눈꼬리가 빠지면서 돌아가는 느낌이 나도록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으므로 이 눈썹과 눈 간격이 많이 좁아져요. 여기보다 여기 길이가 훨씬 좁아집니다. 지금 여기는 거의 눈이랑 눈썹이랑 겹쳐지려고 하죠. 여기서부터 또 코가 나오겠고 여기서 십자선을 긋기는 했는데 또 턱 쪽으로 갈수록 들어가요. 이거는 캐릭터와 자기 그림체에 맞춰서 턱 들어가는 정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투시에 맞춰서도요. 빼면서 그러면 중심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 가운데가 여기란 거예요. 여기 이런 데가 아니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한 단계 미형적인 대폼을 해봤어요. 입이 작아졌죠? 요 모여드는 이 라인이 좁아질수록 인형 같아요. 입이 급격하게 작아졌습니다. 한번 다른 얼굴형과 비교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대폼을 한다면 콧구멍도 없애고요. 턱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턱의 가로 길이가 이제 거의 없어져요. 여기서 더 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뾰족해질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여기 또 십자선 그어줄게요. 여기에서 대폼을 하는데 캐릭터의 특징을 갖고 올 줄 알아야 돼요. 이 캐릭터의 특징은 약간 차분하고 노멀한 표정과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꼬리가 너무 아래로 처지거나 올라가면 성격에 부여되기 때문에 딱 중심선에 맞춰서 너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눈을 한 이 정도로 키워주려고요. 이 정도 키우고, 턱 더 작게 전체적으로. 여기 측면의 턱까지 통째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통수는 그대로예요. 위통수는 아래보다 길어져야지 더 캐주얼 제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만 삼각형 얼굴을 가로 삼각형으로 줄어들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의 굵기도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인형목처럼. 인형목 엄청 가느다랗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캐주얼하게, 더 단순하게 제품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눈의 크기는 반실사 스타일을 가져오고 대신 얼굴형은 일본풍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림체를 조합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기에 가장 이상적이고 예뻐 보이는 그림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가볼까요? 또 이게 위에는 이제 냅두고 밑에를 줄이는 식으로 또 그럼 눈썹도 더 밑으로 내려보내고 아이 위치를 이 정도까지 그리고 십자선 한 이 정도로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엔 이 그림체로 그릴 때도 있고 여기서 좀 더 캐주얼한 얼굴형에서 눈 크기는 한 이 정도로 요새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볼살이 조금 더 귀엽게 더 애기처럼 제가 이렇게 한 그림체들 많이 참고하셔도 좋으니까요. 본인 그림에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강의들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하는 거니까.
귀 안에 모양도 일로 갈수록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단순화 시켜주는 센스. 무섭죠? ET 같죠? 근데 여기에다가 머리카락을 씌우면은 아, 이게 맞구나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캐주얼체로 갈수록 이마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캐주얼체는 앞머리가 있는 게 보통 더 예뻐요. 그리고 필사체로 갈수록 앞머리가 있으면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학생 같은 느낌? 그래서 성숙한 캐릭터로 보이게 하려면은 이제 앞머리가 없는 헤어스타일이 인기잖아요. 그것처럼 필사체에 가까울수록 앞머리 없는 게 좀 더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예쁘다. 당연히 앞머리 있는 게 어울리는 얼굴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머리 없는 게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얼굴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이 정도 되면은 뭐 둘 다 어울려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예쁘고. 앞머리가 나와야 되는 위치와 여기에서 앞머리가 이런 식으로 다 가거든요. 이런 것만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두께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굴 시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